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역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곡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챗 베이커의 59년 앨범 챗 베이커 Plays the Best of Runner and Low 앨범에서 I Talk to the Trees라는 앨범 곡을, 이 곡이 챗 베이커의 굉장히 나른하면서도 몽환적인 트럼펫 연주 뿐만 아니라 주트 심스의 굉장히 여리여리한 무심한 듯한 테너도 굉장히 좋았고, 중간에 또 허비맨의 플룻 연주도 좋았고, 기승전 중에 전에 해당하는 빌 에반스의 또 엄청난 아주 서정적인 피아노, 굉장히 좋은 연주였는데요. 36번째는 무심한 듯 여리여리한 테너 색소폰 연주를 이 곡에서 보여줬던 주트 심스의 연주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트 심스, 저는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냥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요. 이분은 난 복잡한 거 싫어, 난 그저 내 느낌의 스윙을 할 뿐, 무슨 만화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는데, 1925년생이시고 8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0평생을 살았는데 20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한 40여 년간 아주 일관된 톤을 유지했던, 그러니까 뭐 테크닉이나 이론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뭐 재즈가 계속 변해가잖아요. 여러 가지 사조가 재즈 안에서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스윙에 기반한 나만의 즉흥 연주를 해, 이런 기조를 아주 일관되게 지키셨고, 이분의 테너 색소폰 톤도 젊었을 때나 중년 이후에 노년으로 가던 시기에도 아주 일관된 톤을 유지해서 굉장히 뚝심 있고 우직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주트 심스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 이스트 오브 더 선, 웨스트 오브 더 문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스윙잉 위드 주트 심스라는 앨범은 1950년 9월, 그러니까 주트 심스가 25살 때 홀로서기를 시작할 당시에 주트 심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좋았던 거는 곡의 길이였어. 그때 이 LP 이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LP가 롱 플레잉 레코드의 약자가, 그래서 앞자를 따서 LP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이 LP가 굉장히 신기술이었죠. 그전에는 78회전으로 한 3분 정도 되는 SP라고 얘기하는 78회전 음반으로 해서 그냥 한 면에 한 곡 3분 정도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LP가 되면서, 물론 LP도 10인치, 12인치 판형이 커지긴 하지만 이 당시 이제 10인치로 나온 LP인데요. 이 주트 심스 25살짜리 이 청년은 LP 10인치 LP를 내면서 한 면에 한 곡씩 마치 78회전 SP처럼 이 LP에서 들려주고 있는데, A면에 한 곡, B면에 한 곡 넣는, 이 당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젊은이의 패기도 좋지만, 그 색소폰의 톤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처음 들었던 노년의 톤이나 25살의 톤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의 캐릭터가 정확히 보이는 초기의 연주여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하고요. 뮤지션 주트 심스에 대한 재즈 자이언트 닷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던데, 거기서 어떤 평론가가 이분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주트 심스는 음악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잼 세션에서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악기 테너 색소폰을 그저 맹렬하게 연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늘 기본에 충실한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연주자였고, 그런 재즈를 그는 좋아했습니다. 생애에 걸쳐서 오로지 일관된 톤과 일관된 어떤 그런 정신으로 재즈라는 음악을 하신 분이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스탄 게츠만큼 그렇게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런 어떤 뚝심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연주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분한테는 친구 한 분이 있죠. 전에 한번 이 주트 심스와 이 친구의 연주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콘텐츠를 한 적도 있었는데, 테너 색소포니스트 엘 콘인데요. 37번째 꽃고무는 주트 심스와 평생에 걸쳐서 같이 공동 리더 앨범을 많이 내고 같이 연주를 했던 친구이자 동료인 이 엘콘과 같이 함께한 이스트 오브 더 선, 웨스트 오브 더 문, From A to Z,
1956년에 연주돼서 57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앨범 속에서 이스트 오브 더 선, 웨스트 오브 더 문을 37번째로 골라봤습니다. 앨범 제목이 From A to Z, From Alcon to Jute Sims. 1956년 1월에 두 사람이 함께한 첫 번째 공동 리더 앨범이에요.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색소폰으로 나누는 듣기 좋은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아주 편안하게 스윙을 하는 귀가 즐거운 재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초심자가 접하기 좋은 아주 접근성이 좋은 그런 연주이기도 한 것 같고요. 누군가한테 뽐내거나 뭐 이렇게 뭔가를 막 주장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요. 그냥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어우러짐에 포인트를 둔 그래서 두 친구의 연주가 굉장히 좋게 들린 그런 연주고요. 1950년 6년이면은 50년대 중반에 뉴욕에서 이 음악이 녹음됐다는 거에 저는 혼자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곤 하는데 56년도에 하드밥이 대세이던 그 시절에 엄청 날아다니고 센 연주들을 많이 하던 시기에 이 두 사람은 그냥 흐르는 대로 유유자적하는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앨범에 대해서 그 엘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은 편곡이 되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주 느슨했습니다. 서로 전혀 약속하지 않은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미리 완벽하게 약속하고 편곡해 놓은 것처럼 들리더군요. 모든 연주는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트 심스가 그렇습니다. 일종의 텔레파시죠.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친구가 생각한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냥 저의 연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에서 연주자 간의 어떤 교감, 그게 어쩌면 재즈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그 두 사람의 교감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서에 두 색소포니스트가 함께한 연주가 생각이 나서 그 연주를 38번째 꽃곰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테너 색소포니스트죠. 두 분 다 빌 퍼킨스와 리치 카뮤카가 함께한 앨범이고요. 테너스 헤드 온이라는 앨범이고 역시 같은 1956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 인디안 썸머라는 곡을 선정해봤습니다. 빌 퍼킨스와 리치 카뮤카가 1956년 7월에 녹음을 했는데요. 엘콘과 주트 심스의 연주가 1월 연주니까 6개월 후에 빌 퍼킨스와 리치 카뮤카의 연주는 반대편인 서부의 LA에서 녹음을 한 그런 음악인데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 네 분 모두 다 어쩌면 레스터 형이라는 대선배 테너 색소폰의 톤을 그 연주의 정서를 물려받은 그 후예들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며 그리고 굉장히 스윙감 넘치는 그런 연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 분이 모두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의 Four Brothers라고 이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는 그 당시에 50년대 초중반에 Four Brothers라는 컨셉을 내세웠는데 색소포니스트 4명을 프론트맨으로 내세우는 그런 빅밴드. 그러니까 조금은 더 선진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그리고 비밥에 가까운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빅밴드였는데 다 같이 함께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이 네 분 모두 거기서 다 함께 몸담으면서 활동한 적이 있는 그런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56년 당시에 이 빌 퍼킨스와 리치 카뮤카는 또 스탄 켄튼이라는 오케스트라 그 악단에서 같이 함께 연주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그 CD를 꺼내서 그 안에 리뷰를 읽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수입한 CD라 일본 평론가가 써놓은 말이 있는데 빌 퍼킨스와 리치 카뮤카의 배틀 세션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평론가도 이야기를 하듯이 배틀이라고 해서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굉장히 어우러지고 편안한 빌 퍼킨스가 몇 살 연상이고 리치 카뮤카가 동생이기 때문에 형과 동생의 대화가 잘 살아있는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함께 연주하는 그 리듬 섹션도 그 당시 웨스트 코스트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뮤지션들입니다. 피아노의 피트 졸리, 베이스의 레드 미첼, 드럼의 스탠 레비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앨범은 프로듀서도 영화 라라랜드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의 허모사 비치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카페가 잠깐 무대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라이트하우스 카페의 밴드였던 라이트하우스 올스타를 지휘하던 하워드 럼지, 베이시스트이기도 한데요. 이 하워드 럼지가 프로듀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 재즈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 중에 하나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역시 들으면서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이, 이런 음악을 듣는 귀가 굉장히 즐겁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빌 퍼킨스와 리치 카뮤카의 색소폰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만의 인생곡이 두 곡이 있는데요. 각자의 솔로들이 굉장히 좋았던 곡이 있는데요. 리치 카뮤카의 솔로가 제 인생곡은 31번째 꼬꼬무에서 쉘리맨 앤 히스맨의 At the Black Hawk라는 앨범에서 Step Lightly라는 곡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빌 퍼킨스 같은 경우에도 제 인생곡이 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39번째 꼬꼬무로 정해봤습니다.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가 리더로 만든 앨범이고, 앨범 제목이 그랜드 인카운터, 제가 고른 곡은 Love Me or Leave Me라는 곡입니다. 그랜드 인카운터, 장대한 만남, 뭘 의미하냐면 웨스트 코스트와 이스트 코스트의 뮤지션들의 만남, 이거를 그랜드 인카운터라는 제목을 붙였고, 이 앨범의 부제가 동쪽으로 2도, 서쪽으로 3도.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트 코스트의 두 뮤지션과 웨스트 코스트의 세 뮤지션의 만남이다. 동부에서 활동하던 리더인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와 베이시스트 퍼시 히스가 서부로 건너와서 서부 뮤지션 3명을 만나는데, 테너 색소포니스트, 제가 주인공으로 삼은 빌 퍼킨스,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홀이 이 당시에는 이제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고요. 치코 해밀턴이라는 드러머, 이렇게 5명이 함께하는 연주인데요. 평론가 스콧 야노가 이 앨범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쿨 재즈 궁극의 세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돈되고 세련된 재즈를 하는 존 루이스가 서부에 넘어와서 굉장히 개성이 강한 서부 뮤지션들과 만나서 하나의 그림을 완벽하게 만든 그런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고른 곡 Love Me or Leave Me는 물 흐르듯 진행되는 각 악기의 솔로를 듣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빌 퍼킨스가 피아노 도입부 이후에 솔로를 시작하는 그 부분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몸이 이렇게 들썩할 정도로 좋은, 이분의 연주를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 곡에서, 이 Love Me or Leave Me라는 곡에서 테너 색소폰이 들어가는 그 부분의 임팩트는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뒤에 3곡, 맨 앞에 주트 심스 솔로곡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귀가 즐겁다는 말을 한 2번 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혹은 재즈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러한 유명한 재즈 곡들이 많고 훌륭한 연주들이 많은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편안한 재즈, 그게 제 취향에 맞고, 그리고 재즈를 시작하시거나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곡을 한 번에 다시 들으면은 저마다의 어떤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오늘 준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